네, 주요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이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네, 과연 이번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트럼프발 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묘수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뭐 며칠째 계속해서 우리가 뭐 다루고도 있고 자료 화면에서 계속해서 영상이 나옵니다만, 자,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백악관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상황에서 대미 투자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미루 짐작컨대 이거 뭐 하루 이틀 몇 주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꽤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뭐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생산 확대. 네, 메타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약 70만 대를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100만 대, 또 앞으로 2, 3년 후는 120만 대까지 생산 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제철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부품 밸류체인 쪽도 미국에서 현지화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UAM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차 관련된 각종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가장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규모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봤었을 때 GM이나 뭐 포드 아니면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의선 회장을 향해서 관세 없을 거다. 또 혹시 허가가 어려우면은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호탕하게 말을 했는데 바로 또 새벽에 그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현대차는 제외가 되는 거 맞아요? 일단 관세 25% 부과하기로 한 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졌죠. 뭐 4월 2일 날 발표할 줄 알았는데 며칠 앞당겨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놀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관세가 그럼 유예가 된 거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는 유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네, 현대차 관세 유예될 거고 이제는 후속적으로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그 미국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관세는 다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때도 이제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제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었죠. 그때 이제 GM이나 포드, 스트란티스 같은 미국 업체들하고 백악관하고 협의를 했었던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히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유예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를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즉각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예가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니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지금 저 뭡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네. 배에 싣고 가서 수출하는 거기도 관세 부과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유예를 해줄 네, 유예를 해줍니다. 네. 유예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팀장님. 네.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때 1월 20일 날 취임하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오픈 AI 거기 샘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 그리고 오라클 회장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AI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투자한다고 막 얘기했고 그거보다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 이 기사 이후에 돈 얼마 태웠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손에 잡히는 투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이게 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만 사실 네.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각종 이제 동반 지출하는 부품사들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인프라까지 관련된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은 뭐 최소 한 사이트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용 창출 효과는 오히려 굉장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보니까 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공장 이거 무슨 약자예요? HMGMA?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조지아의 약자고요. 현대모터그룹 네. 메타플랜트 조지아.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약자군요. 약자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의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들어가려 했었는데 이제 약간 플랜이 변경이 돼서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를 양산하는 미래차를 생산하는 전철 기지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율이나 그리고 공장의 설계 자체가 기존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전면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대폭 개선된 공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제네시스가 해마다 이렇게 그 점유율도 생산 판매량도 늘고 점유율도 조금씩 높여간다는 거는 뭐 들었는데 전기차 부문이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그렇게 차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네. 아이닉5는 사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낸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메타플랜트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시험 생산이 들어가서 이제는 네. 좀 물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좀 공언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이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원활하게 올해 대비 작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LG그룹을 올라섰네요. 시총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니까 3위로 증시 시가총액으로는. 네, 뭐 아주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근소한 차이인데. 뭐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앞지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네. 현대기아차 작년 합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의 예. 뭐 28조 원 뭐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둘이 합산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은 너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PER 같은 경우 뭐 4배도 채 안 되는 3배대 이렇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실제 이익 체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좀 주가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지금 뭐 현대기아차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이익 체력들을 감안하면은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이제 전기차 굉장히 많이 도로에 눈에 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비중 현대차 그룹이 한 80% 차지하는 거예요. 어때요?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 보면 유럽에서 막 불매 운동도 있었고 한데 어떤가요? 현대차 그러면 뭔가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기차 시장에서도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좀 강력한 경쟁자가 돼 왔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모델 Y, 모델 체인지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전기차가 원활하게 공급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FSD가 국내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판매량이 크게 느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로 인한 반사 수혜를 현대기아차가 입을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장 우려를 해야 되는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중국 로컬 전기차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BYD 같은. 뭐 BYD라든지 네. 이런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좀 하이 프리미엄 쪽의 세그멘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높고 하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지만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훨씬 싸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기술력은 계속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전기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프리미엄하고 보급형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비아디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국내에 봤어요. 지금 들어오긴 있는데 네. 좀 출고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내에서 실제로 보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직은. 네. 그래요, 좀 봤는데 비아디. 그래요? 예, 봤어요. SUV로 된 전기차. 느낌이 어때요? 차 이뻐요? 별 느낌 없는데요. 별 느낌 없어? 네, 그냥 비아디구나. 그냥 비아디구나. 네. 네, 그냥 그랬어요. 현대차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요거 이제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 얘기하다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일찌감치 시작했던 수소 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소차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소 승용차 쪽은 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대세가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충전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부담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소차 충전 인프라까지 중복 투자하기가 쉽지가 글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이제 승용차 영역에서는 대세는 좀 전기차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소차 쪽에서는 어떤 쪽이 잘 되고 있냐면은 뭐 트럭이나 이제 장거리 운송 시스템 쪽에서는 수소차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전소가 막 사방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주요 포인트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두고 그리고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 지금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청정 수소, 이런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들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이 단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화면에 나왔던 저 H2 스테이션 저 어디 가다가 한 번 봤더라. 의암호 근처였던가 한번 가다가 얼핏 저기가 주유소 같은데 저 간판이 뭐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수소 충전소더라고요. 네. 제가 본 유일한 경우인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님 네. 현실적으로 수소 저걸 갖다가 자동차로 승부하지 말고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지 저게 차로는 저거 승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예.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비용이 뭐 20억에서 30억이 달할 정도로 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수소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수소 스테이션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획기적인 뭐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보급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트럭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선박 이런 경우에도 사실 배터리로 가기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 양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가벼운 수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효율성 있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선박이나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4월 2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는 셈인데 지금 일단은 지금 정의선 회장이 뭔가 지금 민간 외교 역할을 톡톡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압박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압박은 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미국의 투자 계획들을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건데 네. 현대기아차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임팩트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준 거기 때문에 아마 4월 1일 발효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유예가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한정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뭐 6개월이라든지 뭐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예를 끝까지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협상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는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내 산업에서는 좀 수출 쪽이 좀 영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 낙폭에 비해서 저 자동차주 뭐 지금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더 낙폭이 더 커서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지금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수를 아웃퍼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이기도 한데. 그리고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계로 유명한 그거 인수한 지 벌써 수년 됐잖아요. 네, 4년 됐죠. 4년 됐죠. 네.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뭐 아틀라스 말고도 공장 자동화 관련된 새로운 머신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주 실적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이제 상장시키겠다라는 계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뭐 IPO나 아니면 좀 가시적인 플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인가가 아마 만으로 4년에서 5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올해 하반기 때 기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아니 기업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서 매출 나오고 해서 또 IPO 하면 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당연히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되는데 네. 좀 주주도 좀 생각해 주지. 그렇게 해서 하면 좀 현대차 주가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뭐 3배, 4배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좀 평가받아서 좀 주가가 제대로 좀 이렇게 인정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좀 네, 뭐 국내 주식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차가 그 인도 IPO 추진을 했었을 때 네. 상당히 주가가 그때 당시에 좋았었거든요. 그래요? 결국에는 투자를 한 것이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그 캐시플로우가 현대차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주 환원책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IPO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주주들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다.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 때문에 요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아하. 두 번째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 예. 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편을 실마리를 푸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에 좀 모멘텀이 집중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얽혀있던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모비스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